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방에는 내일까지 최대 12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세력을 키우고 있는 태풍 독수리가 대만과 중국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장마 종료에 태풍이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 해상에서 몸집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부에는 강한 태풍을 상징하는 눈도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최대 풍속 초속 50m에 달하는 매우 강등급의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목요일쯤 대만을 지나겠고 주 후반엔 중국 푸저우 인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과 다소 떨어져 있어 직접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장마에는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이 중국 내륙으로 진출할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도 북상하면서 장마 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태풍이 예상보다 서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엔 비구름대가 내륙에 걸치게 됩니다. 평년의 장마는 남부 7월 24일, 중부는 26일쯤 종료됐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내륙에 소낙성 비만 예보됐지만 기상청은 장마 종료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태풍이 동아시아에 막대한 수증기를 풀어놓는 데다 또 다른 열대 폭풍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의 변동성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각 모델에서 예측하는 이 변동성의 폭이 이 남한을 전체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 기상청은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28일쯤이면 장마 종료 시점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최근 가까스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잇따른 집중호우 피해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데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밀, 원유 등의 가격이 오르는 등 악재가 산적한 탓인데요. 전체 물가 둔화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상추, 깻잎, 닭고기 등에 대해 최대 30% 할인 지원 등에 나서며 물가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상승률 2.7%를 기록하면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소비자 물가. 겨우 진정되는가 했지만 수해 등 악재 탓에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농지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청상추 4kg 도매가는 평균 9만 360원으로 4주 전 5배가 됐고 시금치도 같은 기간 3배로 뛰었습니다. 라면 빵값 인하 명분이 됐던 밀 가격도 다시 상승세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하면서 밀 선물 가격이 19일 하루 만에 8.5% 급등한 겁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 주범이었던 국제유가도 경기 연착륙 기대와 산유국의 감산에 반등 국면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1일 배럴당 77.07달러로 4주 만에 11.44%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옅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해 등에도 물가 둔화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다시 커지는 물가 상승폭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상추, 깻잎, 양파, 닭고기 최대 30% 할인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면 내수 위축으로 경기 회복 지연과 성장률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요새 사업자와 구직자 모두 아르바이트 플랫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 시장을 양분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무료 서비스 축소와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년 만에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던 2018년.
당시 단기 구인구직 시장, 즉 아르바이트 시장은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알바 플랫폼 시장 규모도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자 이 시장의 강자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매출 감소에 대응해 담합에 나섰습니다. 먼저 2018년 5월 1차 합의를 통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구매 주기 단축에 합의했습니다. 공고 게재 기간과 무료 공고 게재 건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양사는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바뀐 정책을 일주일간 시차를 두고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1차 합의 이후에도 실적이 별로 나아지지 않자 그해 11월 무료 서비스를 더 줄이고 유료 서비스 가격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격 및 거래 조건 담합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것 또한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유사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신사업 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지우는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해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한 PC방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식품안전관리에 무신경했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PC방 내부에 있는 주방입니다. 라면 등 각종 식재료가 잔뜩 쌓여 있고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기구도 보입니다. 게임을 즐기러 온 고객들에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음식을 판매하려면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곳은 5년 가까이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물에 감아서 끓여주시는 거잖아요. 정없는 거 됐잖아요. 이 PC방 주방 냉장고를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재료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지난 것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났으면 폐기하셔야 되잖아요. 이 PC방 냉장고는 고장이 났는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을 살펴보니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 보관해야 할 제품 80여 개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음식을 판매하는 PC방을 단속해 위반업소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식품 위생업소의 대부분은 주민법 의식이 부족하고 식품 안전관리에도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C방 내 식품 적개에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하고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전체 도입 물량 10개 중 1개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 금액은 계약상 밝힐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가을, 겨울 사이 변이 유행에 대비한 새 백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신 수급 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폐기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확보된 2억 128만 회분 중 10.86%인 2,186만 회분입니다. 제약사별로 화이자 630만 회분, 모더나 1,348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6만 회분 등입니다. 문제는 세금이 투입된 백신의 폐기된 금액이 얼마인지 비공개란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폐기 금액을 알 수 있으면 백신 단가를 추산 가능한데 이는 제약사와의 비밀유지 계약 파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 백신 도입비 집행액은 6조 9,547억 원. 구매 시점이나 제약사에 따라 값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 중 10.86%가 폐기됐다면
폐기된 금액은 약 7,552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 폐기로 인한 세금 낭비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독일은 내년 말까지 2억 8천만 회분을, 캐나다는 연말까지 약 1,900만 회분의 백신을 폐기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백신 재고량은 약 1억 1천만 회분에 달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가을, 겨울 유행에 대비해 현재 우세 중인 XBB 변이 대비용 새 백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특성상 없는 것보단 남는 게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일상 회복 국면에 접어든 만큼 백신 수급 관리에 공을 들여 세금을 아껴야 할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